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요. 그다음 오늘 할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는 상속에 대해서 마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속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부르는 용어가 상속을 이지A라고 부르고 구성을 해지A라고 부릅니다. 자, 해서 어떤 기능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냐, 아니면은 그것을 have 가지고 있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보도리를 만들면서 상속만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복잡해졌을 때, 관계가 복잡해졌을 때 중복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상속이 아닌 구성으로 하게 되면은 기능이라고 하고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되고요, 일련의 코드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런 거를 보통은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함수를 클래스라는 걸 한 번 더 묶어 랩핑을 해가지고 객체 형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좋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은 복사가 가능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객체들이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코드들을 객체로 만드는 것을 캡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된 알고리즘들을 캡슐을 갈아 끼우듯이 캡슐화된 알고리즘을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객체화 시키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객체 지향 3대 요소가 캡슐화, 상속, 다형성이잖아요. 그 캡슐화가 방금 말씀드린 그 캡슐화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상속은 클래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계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바도 이제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범주로 보듯이 자바도 그 계층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객체들을 하나의 범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층 구조니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이게 최고 조상이고, 그 자식들이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 조상이 가진 DNA를 모두 물려받겠죠, 자식들은. 그래서 이 자식들을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자식들은 요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동물, 포유류나 파충류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개, 고양이가 나올 거고, 여기 도마뱀, 뱀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바도 표현할 수 있다, 객체들을.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뱀을 그러면은 바라볼 때 뱀은 파충류이기도 하고 동물이기도 하고 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물 또는 하나의 객체가 여러 모습, 여러 형태를 띠는 것을 이제 다형성이라고 자바에서는 부르고요. 다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형변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 형변환입니다. 형변환을 한번 봤고요. 형변환에는 규칙이 있죠. 복습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자바에 대전제가 있었고, 변수와 값은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걸 넣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자바가 형변환을 시도합니다. 일치하지 않은.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바가 형변환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혹시 바뀔 수 있니? 물어보는데, 안전하면 바뀌고요.
자바가 해줍니다. 이걸 자동 형변환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위험하면 에러를 낸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요. 1차하지 않는 타입이 대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형변환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관계에서는 이제 객체들 간의 형변환에 있어서는 하위 타입이 상위 타입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지도 알려드렸죠. 하위 타입은 상위 타입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 타입으로 다루어져도 못하는 기능들이 없어요. 상위 타입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다 물려받았으니까. 하지만 이건 이제 반대는 안됩니다. 반대는 위험해요. 이거는 마치 그거예요. 고양이한테 움직여 동물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과 동물한테 고양이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하는 게 위에 거는 당연히 되죠. 고양이는 동물이니까. 근데 동물한테 야옹하라고 하면 안 되죠. 동물이 고양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강아지일 수도 있고 기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위 타입한테 더 구체적인 하위 타입의 기능을 하라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잖아요. 동물이 운 좋게 고양이면 되지만 고양이가 아닐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자바가 봤을 때는 이게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할 겁니다, 오늘. 자, 그리고 뭐 무기 클래스를 리모컨 칼 객체로 조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다양성을 한번 직접 적용해보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4개 변수를 이용해서 전사가 공격을 다르게 하라는 거, 이거는 뭐 객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메서드를 이용해서 전사가 잘 공격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2개, 4개 변수가 필요하겠죠. 2개의 인수를 받으니까 이 공격 메서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시. 자, 공격하면은 2개의 인수를 받고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재공격이라는 거는 공격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공격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고, 공격하라고 하면은 재공격의 기능을 다시 쓰는 겁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재공격을 하려면은 이전에 인수로 넘겼던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다가 따로 변수를 마련해서 저장해 두지 않으면 이 공격자명과 무기명이 없으니까 이 재공격에서는, 그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는 한번 실행되고 나서 끝나면은 자신이 받은 그러니까 자신이 생성한 모든 변수 데이터를 치워버리죠.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만드는 게 클래스잖아요. 클래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함수를 같이 묶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의 객체에 대한 내용 다 해오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요건 그냥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객체를 적용을 시킬 건데 그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직접 보시고요. 뭐 길어지니까 너무 말이, 방금 설명드린 거에 다 뭐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연습 문제 요거 정답을 올렸습니다. 지금 직접 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쭉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볼게요. TV가 3개가 있습니다.
샤오미 TV, 삼성 TV, LG TV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제 리모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객체를. 그래서 TV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TV 리모컨이 넘어오면은 뭔가 좀 더 설명하기가 괜찮네요. 그래서 샤오미 TV를 만들면 샤오미 TV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샤오미 TV를 조종할 수 있는 TV 리모컨이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3개의 리모컨을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리모컨에 있는 켜기 버튼을 누르면은 샤오미 TV가 켜지고요. 끄기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이 샤오미 TV에는 VR 켜기라는 기능이 있대요. 잘 보니까 모든 TV들이 켜기 끄기 기능과 각자 독자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정답으로 대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출력되게끔 함수, 메서드 만들어서 구현을 해주시면 1번 문제는 끝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사실 객체지향이 사람이 사고방식 하는 거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빗대서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TV가 여러분들 TV가 3개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TV가 3개가 있는데 다 이렇게 제조사가 다르고 이 기능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TV 사면 리모컨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모컨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되게 관리하기 힘들죠. 리모컨 3개 있으면 막 리모컨 얘는 작은 방에 두고 얘는 안방에 두고 얘는 화장실에 두면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뭐 힘들게 찾았는데 삼성 TV 보려고 찾았는데 리모컨 찾았는데 샤오미 TV예요. 그럼 안 켜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리모컨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라면 좀 편하게 이거를 조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 다 적용되는 통합 리모컨을 찾아보겠죠. 사거나. 그래서 자바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타입 3개를 일일이 다루려면은 이거 그냥 켜기 누르면 되는데 샤오미 TV 키려면 꼭 샤오미 TV 리모컨을 찾아서 켜야 됩니다. 삼성 TV로 키면은 안 켜져요. 샤오미 TV가. 삼성 TV가 켜지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리모컨을 직접 찾아서 관리하고 다뤄야 되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TV는 3개지만 여러분 코드해서 객체 많아지면은 몇십 개 되거든요. 그거로 일일이 하기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퓨전 리모컨을 하나 사겠죠. 그죠? 그래서 퓨전 리모컨을 하나 사가지고 켜요. 키고 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켜지겠죠. 퓨전 리모컨이니까. 근데 세상에 이제 TV가 제조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100군데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100군데에서 이 독자적인 기능들, 샤오미 같은 경우는 VR 켜기고요. 뭐 삼성은 AR 켜기, LG는 게임 모드잖아요. 뭐 다른 제조사가 있으면 다른 기능이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은 퓨전 리모컨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정도면은 리모컨이 3개 정도 버튼 더 추가된다고 리모컨이 커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종류의 TV를 다 제어를 해야 되는 TV라고 하면은 이거 다 넣을 수 있나요? 그러면 버튼이 100개가 넘을 텐데. 자, 그래서 표준 리모컨을 도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TV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기능만 다룰 수 있도록 넣어야 됩니다. 각 TV들의 개별적인 독자적인 기능들은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넣어봐야 더 힘들어져요. 이게. 리모컨이 괴상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 그 표준 리모컨 같은 거 옛날에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다 좀 통일이 표준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이 TV 제조사마다 그 리모컨 생김새가 좀 달라가지고 그 통합 리모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럼 되게 간소화돼서 나옵니다. TV의 본질적인 기능만 행할 수 있게 나와요. 볼륨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외부 입력이라든지 그냥 켜고 끄기 딱 그 정도만 있고, 그냥 뭐 TV에서 제공하는 그 옛날에 막 TV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3D 기능도 있었고, 요새는 다 망했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리모컨에, 퓨전 리모컨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퓨전 리모컨은 모든 리모컨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켜고 끄기 이 두 개만 퓨전 리모컨에 넣어서 작동을 시켜주시면, 이제 퓨전 리모컨에다가 샤오미 설정만 해놓으면은 퓨전 리모컨으로 샤오미 TV를 켤 수 있고요. 퓨전 리모컨에다가 삼성 TV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삼성 TV를 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드를 바꾸듯이 퓨전 리모컨을 도입하면 좀 더 하나의 리모컨으로 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만드냐? 퓨전 리모컨, 샤오미 TV가 퓨전 리모컨이 되고, 삼성이 퓨전 리모컨이 되고, LG가 퓨전 리모컨 되려면 이 퓨전 리모컨으로 다 모습을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퓨전 리모컨을 상위 타입으로 만들고 나머지 리모컨을 하위 타입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상속인 거죠. 자, 해서 퓨전 TV의 켜기 끄기를 상속을 받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퓨전 TV에다가 켜고 끄기를 정의를 하시면 모든 리모컨이 다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켜고 끄기는 딱 발동하는 버튼용으로만 쓰고 실제 기능은 각자 리모컨이 구현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 개념이죠. 그래서 퓨전 TV로 켜기를 누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누르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샤오미 TV라면 연결을 뭐 삼성 TV를 해놓고 켜기 버튼을 누르면 요거랑 요거 두 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 거 실행한다. 자, 해서 뭐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어디 그러지? 잠시만요. 자, 일단 뭐 여기에 글씨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실행되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퓨전 리모컨 들여와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여기. 그러니까 퓨전 TV 리모컨 하나로 나머지 세 개의 그 TV를 다 켜고 끄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LG TV에 게임 모드 전환이라는 LG TV 독자적인 기능을 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된다라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퓨전 TV가 상위 타입이고요. LG TV는 하위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여기로 넣을 때 그냥 이렇게 없이 넣으면 빨간 줄이 뜹니다. 이게 자바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지는 아시겠죠? LG TV라고 해놓고 퓨전 TV를 넣었어요. 근데 자, A 퓨전 TV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삼성 TV 넣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이거. 근데 자바가 이거를 그냥 여기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삼성 TV가 결국 LG TV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리모컨은 LG 리모컨인데 게임 모드 전환하라고 하면 삼성 TV에 게임 모드 전환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냥 에러가 나는 겁니다.
못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에러가 나겠죠.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한 코드니까 나 안 해줄 거다 라고 지금 자바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상위 타입이 하위 타입으로 절대로 자동 형변환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억지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수동 형변환이고요. 이렇게 가로치고 해주면은 자바가 이거를 보고도 그냥 이거 좀 위험한데 자바 뭐 개발자가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뭐 하면서 빨간 줄 안 띄우죠. 이 빨간 줄 안 뜬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빨간 줄은 뭐냐면 자바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보고 이거 100%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실행하기 전에 내가 너 이거 여기 고쳐라, 나 실행 안 해줄 거다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조차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빨간 줄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가 그냥 넘어가 주는 겁니다. 그럼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실행 중에 프로그램이 꺼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빨간 줄이 안 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빨간 줄이 뜨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자, 분명히 이 삼성 TV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A 표준 TV를 LG TV로 변환해서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뜨면서 이렇게 무선 화면이 나옵니다. 무선 화면 안 나오네요. 가끔 나오는데 막 외계어 같은 게 나와요. 아무튼 에러가 나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 모드 잘 안 나오죠?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꺼진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럼 언제 그럼 이거 위험한데 이거 그러면은 그냥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게 리모컨 사용하다가 LG의 어떤 특화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얘를 이 LG TV에 넣어도 되는지를 위에 코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삼성 TV 이 코드를 지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직전 코드에 LG TV가 들어있죠. 이러면 문제 없겠죠. LG TV가 LG TV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봤을 때 확실하면은 해도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들어있는 게 LG TV고요. 그리고 우리가 넣으려는 게 LG TV면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실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만약 여기다 다른 걸 넣었다, 그럼 아까처럼 프로그램이 꺼집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꺼지는 게 가장 안 좋고 치명적인 에러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변환해서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르셨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못 푸셔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했던 내용이니까